자, 우리가 이제 과제를 내줄 때가 됐군요. 과제. 우리 그 첫 시간의 과제는 뭐냐면 우선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프로젝트 주제 정하고 그리고 팀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의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카톡방에 다 초대를 받았을 겁니다. 단톡방에 오픈 채팅에 다들 들어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팀원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공개 모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팀원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팀장이 팀원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마 요 수업을 목요일날 1, 2교시에 하게 돼 있는데 이거 후에 제가 지금부터 프로젝트의 주제를 할 사람들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겠죠. 혹시 프로젝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이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다 한마디씩 했어요. 그럼 비슷한 게 있겠죠. 비슷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묶어서 그죠? 묶어서 제가 이제 다른 채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또 모여 가지고 이제 팀이 되는 겁니다. 3, 4명까지.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원하는 거를 다 얘기하면 또는 얘기를 안 했어도 얘기하는 와중에 저 사람 나랑 비슷하네 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카톡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게요. 그렇게 할 테니까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뭘 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비슷한 사람끼리 묶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 했는데 이도 저도 안 들어간 사람이 그리고 특별히 해야 될 게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이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여기저기 다 못 속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니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상의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같은 전공이면 이 수강청을 같이 했는데 이제 둘이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둘이 이렇게 하고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팀을 정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주제 정의를 해서 발제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명씩 질문을 하긴 할 겁니다. 할 내용이 있는 사람에서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되고요. 없으면 제가 이제 지명을 하겠죠. 카톡에서. 그러면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 이러면 그 사람들이 손 들고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이제 팀원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제를 해서 시작한 사람이 팀장이 되겠네요. 물론 이제 다시 협의 후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본인한테 유리합니다. 본인이 발제하고 본인이 팀장이 되십시오.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팀 구성은 3명에서 4명입니다. 3명에서 4명. 이거 클릭을 하니까 이 클릭하는 소리가 녹화가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거의 좀 안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지금 클릭을 안 하려고 합니다. 팀 구성은 3명에서 4명. 3명에서 4명.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도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에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버 강의실에 들어가면 사이버 강의실 캡스톤 디자인의 사이버 강의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학습 정보 팀 자료 게시판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 형식은 게시판에 있는 대로 게시판에 있는 공지대로 해주세요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략한 주제가 정해졌죠. 그죠? 간략한 주제를 통해서 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젝트 주제, 구체적인 프로젝트 주제를 정의하십시오. 이게 첫 주의 과제입니다. 첫 주의 과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체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단톡방을 활용해서 주제를 제안하고 팀원들을 공개 모집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제안을 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인 요소, 사람을 보고 팀원을 해도 됩니다. 그죠? 어차피 상대 평가도 할 거고 자기 평가도 할 겁니다. 그럼 다 드러납니다. 그 모든 게 점수화 된다는 게 비극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한번 이제 팀 구성해서 사이버 강의실 학습 정보 팀 자료 게시판에 등록하세요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 게시판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학습 정보라고 했죠. 학습 정보 요쪽에 학습 정보 사이버 강의실 학습 정보 요거네요. 요걸 딱 누릅니다. 그럼 맨 밑에 팀 자료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팀 자료 게시판. 요거 들어가요. 이렇게 팀 자료 게시판 탁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 놨어요. 팀원 정보를 형식에 맞춰서 댓글 형태로 게시해 주세요. 형식은 내용을 보세요. 내용 여기 있죠. 팀원 정보를 댓글 형태로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댓글에다 빨간 거 해놨죠. 게시하지 말고 댓글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팀원 정보가 항상 이렇게 따로 유지되는 그런 게시물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팀 이름이 나라사랑이에요. 되게 이름 좋네요. 그리고 프로젝트 주제가 나라사랑 길거리 정보예요. 길거리에 대한 정보인가 봐요. 뭐 홍대 길거리 이런 거 될 수 있겠네. 그리고 팀원이 만약에 김철수, 김영희, 박지은이에요. 그리고 팀장이 김철수예요. 그러면 게시물을 이제 딱 등록하면 되는데 답변 형식으로 해달라 그랬잖아요. 댓글. 답변을 딱 눌렀어요. 답변을 딱 눌렀더니 누가 벌써 답변을 달아놨어. 앞에 한 명이. 그러면 그 사람이 1조예요. 그럼 나는 2조 되겠죠? 그럼 나는 답변을 누른 다음에 2조 앞에다 쓰고 나라사랑, 나라사랑 길거리 정보, 내가 팀장이야. 그래서 가로 열고 김철수, 가로 닫고 팀원들 쓰고 댓글을 등록하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팀원 정해야지 우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 주제 정해야 되죠. 이 프로젝트 주제 말이에요. 이 프로젝트 주제. 그래서 요 설명은 요까지 하면 되겠고 프로젝트 주제는요. 요 프로젝트 주제 선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주제를 막 발제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팀 구성이 3-4명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제를 대충 얘기했단 말이에요. 웹 서비스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렇게 됐죠. 그렇지만 그 주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게 첫 주의 과제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둘째 주 수업 시작 전까지 하시면 돼요. 둘째 주 수업 시작 전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요일 날 첫 주 1, 2교시가 이제 딱 되고 나면 1, 2교시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하세요. 팀을 구성해요. 팀을 구성한 다음에 우선 카카오톡에다가도 그걸 올리세요. 팁은 왜냐면 아무나 불러오면 안 되니까 누구 팀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4명을 딱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외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그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요일날 1, 2교시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렇게 댓글까지 완전히 된 걸로.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뭐 하는지 다 얘기해 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케줄 하세요. 스케줄해서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이제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되죠. 그럼 매주 제가 해당하는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수업 후에, 그러니까 14주, 15주 수업 중에 14주 수업을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 주에 그 캡스톤 디자인 결과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최종 결과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제출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 산출물입니다. 산출물.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에 관련된 이 산출물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시스템 정의서, 그 문서가 있죠. 꼭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시스템 정의서. 이 시스템 정의서는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개념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역할 분담했던 것들, 그리고 그 시간들,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했으면 그 진도가 있겠죠. 15주, 14주의 진도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시스템 정의서에 이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전체 구조도 딱 그 그림만 보면 이건 어떤 시스템이구나 알 수 있는 그 구조도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정의서, 이건 최초에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그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제품 어떤 프로덕의 그 목표를 충족시키는 만족시킬 수 있는 요구사항들,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요구사항들, 그래서 그거를 요구사항 정의서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설계서가 있는데 각각의 요구사항으로 정리됐던 됐던 것들이 또한 각각 시스템 설계서에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 요구사항 정의했던 것들은 시스템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서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그 문서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의서도 첫 주, 두 주, 세 번째 주 이렇게 초안을 잡겠지만 그게 한번 그 문서가 산출물이 나온 이후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그 시스템 정의서를 계속해서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게 되면은 처음부터 거의 완벽한 시스템 정의서라든지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설계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작업에서는 시스템 상세 설계서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상세 설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모듈 설계서에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이 이제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함수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포함하는 문서,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한 문서가 되겠죠. 여러분도 나중에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지만 서툴더라도 현재는 시스템 설계서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시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정의서,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 설계서 하고 난 다음에 개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 결과물과 함께 그 화면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제법 그 최종 결과 보고서는 약간 양이 좀 되겠죠. 왜냐하면 시스템 정의서,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 설계서 이런 걸 다 합쳐놓은 거고 결과물 시연 화면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 보고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서, 이게 잊지 말고 제출을 해야 되는 산출물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지막 시간 15주 차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발표 자료, 여러분이 중간 발표를 할 때 만들었던 PPT를 그 결과 실물, 그리고 결과 시연하는 거, 그리고 그 내용들 거의 최종적으로
만드는 그 발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주 차에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최종 발표를. 그 발표 자료로 그 PPT를 만드셔야 되고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기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이 PPT에 잘 드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PPT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결과 실물 그리고 그 결과 실물을 가지고 시연을 하면 모든 프로젝트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산출물들을 그 수업 후에는 다 챙겨가지고 이제 최종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했던 이제 그 프로젝트 리스트인데요. 그냥 소개를 해주려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소개를 해주려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숙박업소,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 뭐 동호회 관리 시스템, 교수학생 간의 커뮤니티, 개인 일정 관리, 독서 토론 시스템, 주차장 검색 및 예약 시스템, 문학작품 구독 서비스,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시스템, 웹 게시판,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 이런 걸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리눅스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별 물리 자원 관리 시스템. 어렵죠? 반응형 HTML을 만들어주는 웹 기반 UI 레이아웃 제작 시스템.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뭐 레이아웃을 어떻게 그 툴을 어떻게 만듭니까? 리눅스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저장소. 이 리눅스 컨테이너가 뭔지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관련되지 않았으면 도커라는 건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리뷰해 드립니다. 웹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로그 수집 및 디스플레이, 로그 통계를 보여주는 웹 기반 웹 앱 로그 시스템. 로그가 이제 에러 로그 같은 거, 상황 로그 같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웹 기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특정 프로젝트를 연동해서 뭐 깃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웹 기반 서버 관리 자동화 시스템. 기타 자유 발굴 제목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업체에서 이런 거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업체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학교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취업을 하면 처음에 많이 이렇게 헤맵니다.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캡스톤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앞에 1번서부터 10번 있었죠. 그거는 아마 선배들이 했던 거니까 그리고 아마 어딘가 자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걸 기반으로 잘 작성하시면 되겠어요.